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김계장입니다. 국회 사무처라는 곳이 익숙하지는 않으시죠?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국회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회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딱 와닿지는 않으시죠? 방금까지 저는 사무실에서 국회 출입기자분과 치열한 토론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조직의 부름에 국회 홍보맨이 되는 곳, 그곳이 국회 사무처라고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농담이고요. 국회 사무처와 국회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조만간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저처럼 국회 공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뿐만 아니라 국회가 그냥 궁금해서 오신 분들까지 앞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어디 가서 에템 그것 말이야 하고 한마디 훈수 둘 수 있는 그런 국회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앞으로 저 김 계장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4.15 총선이 끝난 지 보름쯤 되어가죠. 코로나19 사태 와중이라 개인적으로 더욱 관심이 많이 갔던 선거였습니다. 3천만에 가까운 분들이 투표를 하셨는데요.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103석,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 무소속 5석 이렇게 총 300명의 21대 국회의원분들이 당선되셨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투표한 지 2주나 되었는데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냐, 우리 동네 의원들은 당선되더니 어디 뉴스도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월급만 따박따박 받고 일도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제로 21대 국회는 언제부터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 국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총선 바로 다음 날이죠.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 같은 국회 사무처 직원분들이 개원 종합 지원실을 만들어서 금배지도 나눠드리고 하면서 의원 등록 절차와 앞으로 의정 활동을 위한 다양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상징이죠. 이것만 있으면 나도 국회의원이다? 아니죠. 사실 4.15 총선에 당선된 300명의 당선인들은 아직 의원 신분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왜 투표일 직후도 5월 말일도 6월 1일도 아닌 왜 하필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걸까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1987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현행 헌법에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기의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회사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헌법 부칙 제3조 제1항과 제2항을 살펴보면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인 1987년 10월 29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그리고 이 헌법 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헌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88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당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26일 치러졌고 이어서 국회 첫 집회일은 5월 3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투표율과 집회일을 정하는데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4개 정파 간의 입장이 다 달랐다고 해요. 아무튼 어렵사리 결정된 13대 국회 최초 집회일은 5월 30일로 시작됐고 14대, 15대 그리고 지금 21대까지 모두 임기가 5월 30일부터 4년 후에 5월 29일로 된 겁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이 끝난 지 한참 지난 것 같은 지금도 20대 국회의원님들은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남은 임기 동안 입법 활동을 펼치십니다. 5월 30일이 되면 임기를 시작한 의원들은 앞다투어 법안들을 제안합니다. 당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 지역구에 오랜 수건이 담긴 법안, 지난 국회에서 제출되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버린 아쉬운 법안 등 무수히 많은 법안들을 제안하십니다.
실제로 20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16년 5월 30일 하루 동안 제안한 법안만 52건이었습니다. 하루에 52건이라니 엄청 많죠? 하지만 이렇게 제안된 법률안들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여 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원구성이 필요합니다. 원구성은 국회의장단과 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국회를 학교에 비유하면 국회의장단은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것이고 위원회 구성은 분단을 만들고 분단장을 뽑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원구성은 2년 단위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2번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있을 원구성은 전반기겠죠?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과 국회부의장 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대내외적인 국회 대표로서 원활한 본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 정리권, 본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한 질서 유지권,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 감독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우리나라 서열 2위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국회 부의장은 의장을 돕고 의장에게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어서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장님은 저와 같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하늘 같은 존재예요. 띄엄띄엄 보면 제 위에 과장님, 국장님, 차장님, 총장님, 의장님 이렇게 총 5계단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금방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들리지만 업무상 만나뵐 수 있었던 분은 과장님이 보통, 최고 높으셨던 분이 국장님이었어요. 여담이지만 저희 국장님, 과장님 존경합니다. 이제 위원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는 국회에서 다루는 법률안, 예산안, 국정감사 등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입니다. 아까 위원회를 분단에 비유했던 것 기억나시죠? 만약 반 학생들이 어떤 과제물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결책을 내야 할 때 전체가 다 모여서 하려면 의견 조율이 어려울 뿐더러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도 시간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일 겁니다. 하지만 분단을 만들어서 과제물을 나눠서 분단별로 해결하면 좀 더 깊은 얘기가 오가면서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제가 법률안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타다법이라고도 불렸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 쪽수만도 75쪽에 달합니다. 이건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인데요. 검토보고서는 저 같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법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법안의 쟁점, 대안 등을 검토하여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꼭 보셔야 하는 중요 자료인데요. 이것도 50쪽. 하지만 이런 걸 2만 번 이상 본다는 건 아무리 열정적인 의원님이셔도 어렵죠. 그런데 분야별로 위원회가 20개 정도 있고 의원이 위원회 한 곳씩 속해 있다면 어림잡아 2만 건 나누기 20개 하면 의원당 평균 1000건 정도만 꼼꼼하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안에 또 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듯이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더 작은 규모의 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니 더더욱 내실 있는 논의가 가능해지겠죠. 저도 가끔 소위원회 들어가서 보는데요. 미드 같은 데 보면 의원님들이 막 팔 걷어붙이고 나서 열정적으로 심사하시는 그 장면, 소위원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약하면 원구성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국회의장 사회로 본회의도 가동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 가지고 긴장도 많이 했고 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도 말고 왔거든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이야기라도 국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성실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국회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번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